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원인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여러 규제를 정부에서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규제가 무색하게 서울의 아파트값이 26주 만에, 그러니까 약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우선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8번의 큰 정책이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난 1년 정도를 평가한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값이 뜨는 이유는 사실 정부는 이제 계속 규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3선에 당선하면서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불이 붙었던 것은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라면 이번에 불이 붙은 것은 여의도 통개발, 소위 종합개발과 그다음에 용산 개발, 그리고 강북 지역의 경전철 이것이 아마 서울시 전역으로 번지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지 않았나. 예.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지역별로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난주 대비 서울의 평균 상승률이 0.34%가 되는데요. 예. 동작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8%나 올랐고 강동구가 0.66%, 양천구도 5.6%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예. 경기도도 인천이 역시 또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지방도 하락폭이 좀 멈칫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28주 연속 거의 30주 계속 이렇게 오르면서 가장 예. 높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출시되는 매물이 적어서 이제 거래량이 줄었는데 네.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네. 언론에서는 이걸 기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현상의 원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릅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해 12월 13일 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6억 원 이하는 임대주택,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기간 내에는 매도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신규주택 물량도 없다 보니까 나오는 물량도 적고 대기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호가가 오르면 또 가격도 오르고 이런 예. 것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박원순 시장의 강북 개발론이 실제 용산 여의도 개발론 이후에 인근 시세가 급등을 했던 것처럼 결국 이 서울 강북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분석이신가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이제 7월 2일 날 취임을 하고 나서 10일 만에 싱가포르를 가서 예.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처럼 여의도를 개발하겠다. 딱 10일 만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의 영등포나 대방동이나 신길 뉴타운 지역이 가격이 오르고 또 동쪽으로는 마포 지역까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또 서울역과 용산역 지하화 사업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 7, 8년 전에 서울역서부터 경부선 군포 당정역까지 18개 역사를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어요. 예. 저도 물론 거기에 이제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이고 자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계획으로 끝났거든요. 예. 사실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 용산역 지하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준비 없이 발표하다 보니까 대상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의 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급해진 실수요자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아파트를 사야겠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도 네. 다시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이 갭이 벌어지니까 예. 갭 투자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좁아져야 갭 투자가 가능한데 전세 가격은 그냥 있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차익이 벌어졌죠. 그런 지역은 이제 덜한데 네. 매매 가격이 덜 올라간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서울 지역이 올라간다는 불안감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뭐 일각에서는 장기적 현상으로는 굳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정부가 계속 규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수그러들기는 어렵고요. 단기간 내에 수그러들려면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공급 느는 건 한정돼 있죠. 그래서 막 금년 말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나. 물론 이제 7월 2일 날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내년 12월에 적용이 됩니다. 예. 그 전까지는 특별한 그 과세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겠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지방하고 주택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 아파트 값은 뭐 지난주에도 0.1% 하락했다고 하던데 이 격차가 심해지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습니까? 지방 내부에서는 좀 그래도 좀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예.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과 갭이 점점 벌어지는 이유는 네. 일단 지방 경제가 침체된 게 원인이고요. 또 오늘날 이제 또 유동자금이 서울로 몰리는 것도 또 원인이 되고요. 네. 근데 공급량이 많아요 그동안 또 울산이라든지 경북이나 경남이나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많아서 또 그 입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강원도나 충청북도나 충청남도도 지금 현재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단지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는 전남북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유동자금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이에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집값이 폭등한 서울 일부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고 또 공시가격을 올려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정부가 규제 카드를 네. 꺼내는 것은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하지 않겠나 보는데요. 투기적이나 투기 과열로 확대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조정 대상 구역도 확대할 겁니다. 이래 되면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은 이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 지역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정부가 이 그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공시가격을 80%에서 85%, 90%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한 것은 그걸 올리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 가격인 매매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래 되면 이제 물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1가구 1주택인 선의의 피해자가 재산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조세 반발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아마도 정부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카드를 꺼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집값 상승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